경기지사님이죠. 아직 예비 지사님 7월에 취임하시니까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안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196조를 들면서 이제 형소법 196조 검찰 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이런 조항인데 이 조항이 살아있으면 늘 이런 식으로 계속 보안 사건을 통해서 검찰에 무자비한 이런 수사가 일어난다 이런 취지를 올려요. 그러면서 보안 사건 전면 페이지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리트윗이라 하나요? 포워딩 비슷하게 정청래 대표가 받아요. 받아서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보안 사건 지금 전면 페이지로 각을 잡았어요. 네. 저는 이거 뭐 옳다 그러다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저 딱 잡은 다음에 이 형소법 196조 나오길래 이게 좀 어렵거든요. 내용이 좀 어려워. 내용이 어려운데 제가 일단 뭐 읽어 드릴게요. 요게 뭐 사안사는 보면 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196조에 대해서 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사 당선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첫 문장만 말씀드려요.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안 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 196조 이게 검사의 수사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네. 자 2항을 듭니다. 2항. 검사는 197조의 제3회 6항 198조의 2 제2항 및 제245조의 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동일성, 다른 사건 절도하면 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절도의 살인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넘어왔을 때 경찰 넘어오면 또 수사하고 해가지고 펼쳐간다. 이 논리를 썼어요. 뭐 어제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어제 보내드렸어요. 검찰관님이 반박이 있으시죠? 반박이 아니고 저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그걸 딱 보냈는데 나를 시험에 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니까 전문가지. 제가 어제 밤 11시에 보냈습니다. 꽤 늦은 시간은 왔는데 그리고 제가 뭐 이상하게 얘기하면 추 장관님 싫어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옛날부터 말 안 듣고 계속 말 안 들어 그러면서 내가 올린 글에 대해서 왜 토가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토달지 마라 이렇게 되게 싫어하실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놓고 제가 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어떤 지난번에 걱정인지 알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이 새로운 그 공소청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중수청 신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앞으로 검찰이 이렇게 그 선별적으로 사건을 갖다 수사한다던가 표적 수사를 한다던가 정치적 수사를 한다던가 이런 걸 차단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100% 공감.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196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상당히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검사가 이걸 어기고 여러 가지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규정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추 장관님 쓰셨는데 그렇죠. 원인을 거의 다 잡았죠.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검사들이 그 악용한 규정은 아까 장 대변인 슬쩍 말씀하셨는데 검사의 수사 개시와 관련된 그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된 그 규정을 악용했어요. 특히 형사소송법 4조 1항 1호 다목 거기 보면은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검찰적법. 네, 띄워주십시오. 검찰적법. 네, 검찰적법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 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예, 이게 저기 보면 다목에 보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규정을 악용한 거예요. 사실은 저 규정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장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그 수사 개시에 관한 준칙을 너무 폭넓게 해가지고 아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저 다목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다목을 없애든가 아니면 다목을 만약의 경우에 다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처벌하던가 아니면 다목의 경우에 이걸 위반한 수사의 경우에는 그 수사 권한 증거 능력을 자체를 부정한다던가 혹은 법원의 명령으로 수사를 중단하게 한다던가 이런 규정을 넣어서 저 규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악용했나 하면 아니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무슨 놈의 저 경제범죄와 관련된 직접 관련 사건입니까?
아, 그런 게 잘못됐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 경향신문 그 압색당한 네, 사건 말이죠. 경향수면 압수수색 네. 된 걸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시절에는 일단 사람만 송치되면 모든 게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은 다 관련 사건이라고 마구잡이로 이 달려들어서 사람이 뭐 수사를 횡령 했다고요. 배임으로 잡혔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너 옛날에 보니까 어릴 때 뭐 이런 거 사문서 위조했네? 예. 또는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자기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 사건이라고. 얘 A라는 사람이 송치가 되면 그 A와 관련된 그 사람이 살면서 저지른 죄는 모두 다 관련 사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보면은 지난번에 이 수사 개시 준칙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 너무 확장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이 시행령 정치니 뭐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남용해 왔는데 저 규정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96조 그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송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으로 송치가 됐으면 그 살인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절도 사건으로 송치가 됐으면 절도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특수 사건이 송치가 됐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지난번에는 절도 사건이 송치가 되면 야, 너 살면서 다른 것도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털털 털어가지고 무슨 경제사범, 도로교통법 금융실명도 위반한 거 같은데. 이것도 위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수사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과거에 저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줄어들기 전에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저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형사소송법 196조를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들으신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저도 동의 안 해요. 예. 근데 하나님들 저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추미애 전 장관님, 그러니까 경기지사 당선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앞단의 논리는 뭐 예를 들면 오판이라고 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감찰가 봤을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논리 구조는 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거든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게 저 보안수사권 문제 저는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한다던가 뭐 어느 쪽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자존심, 이 최전선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 물러설 수 없는 최전선이 제가 봤을 때 돼버렸어요. 자기들만의 예송된 예. 근데 보안 수사권까지 거 폐지해도 좋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폐지로 이 수사 구조의 개선 뭐 이렇게 뭐 새로운 뭐 이 공소청 신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인지 아닌지 죄가 이게 제대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만 검사가 리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그리고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그게 중요하죠. 지금 네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보안수사권이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게 폐지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무슨 장점이 있는지 이걸 논해야 돼요. 근데 결국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수사권이 이렇게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이용될 그런 그 가볍다? 이 가벼운 건 아닌 것 같고 당내에선 중요하겠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원죄가 윤석열한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에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게 검사에 대한 불신이라 그래야 되나? 지난번 맞아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가지고 맞아요. 너 그런 걸 두둔하는 거야? 이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전부 다 그 친구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처벌해도 좋다는 생각이고, 이 명예훼손죄, 윤석열 명예훼손을 수사해도 되고 관련 범죄라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누군지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근거 규정을 밝히라고 했더니 대검에서 왜 어떤 근거로 수사를 했는지 이걸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패소해가지고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 근거 규정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밝혀가지고 이걸 낱낱이 이 대대손손 이 친구가 말이야 그 규정을 갖다가 확장 해석해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했던 놈이야. 그걸 말로 검찰권 남용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해도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름을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직 그 당시에 이게 특검 대상도 아니었고 특검 대상 아니죠. 그죠. 야, 요거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넘어갔네요 지금. 저는 네. 그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가 그런 이걸 수사해도 된다라고 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이런 게 그 범위 내에 속한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나와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일을 했다 그러면 나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규정을 만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 수사했던 사람 나는 수사만 했을 뿐이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수사해놓고 자기가 근거가 있고 수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책임을 안 지겠다고? 이건 선배고 후배고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이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제일 아주 친한 검찰 후배가 그 사건을 수사했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너무 친하면 제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죠. 너무 저는 그 패널에서는 빠지세요. 네, 저희가 알아서 할 때. 너 왜 그랬니? 응?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치진 그렇죠. 않았는데 상황 책임 있죠. 이럴 텐데 당연히 이럴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편 들어줄 수 없습니다. 네. 너무 공감이 되네요. 난감할 수 있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내전이다 보니까 네네. 대변인 봤을 때는 또 이 부분이 좀 민감하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안에서 어쨌든 오늘 노정면 의원 네.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 간에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이거를 국회로 넘겼잖아요, 공을. 네. 논의하고 이제 네.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전당대회에서 좀 전장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대단한 뇌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연하지만 그거는 당권 주자들 간의 입장차가 클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차례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예상하기로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내려와서 당권 이제 본격화했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청래 대표와 가장 크게 대별되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됐었는데 아니거든요. 그쵸.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드러낸 문제의식은 이게 보안 수사권은 아예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에 나와서 원칙이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드러냈다는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총회를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여러 차례 했어요. 이 건으로 입장이 상당히 좀 나뉘고 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율사 출신들이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 의견대로 또 다 따라가는 건 아닐 그쵸.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 방면이 좀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